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얘기입니다. 제가 거의 10년 넘게 이제 강남에서 주로 부자 동네에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한민국 최대 빌라촌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방금 상담한 내용부터, 자, 지금부터는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기가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목, 빌라 매도인의 잘못된 사례. 방금 어떤 아주머니가 다시 방문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와서 제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보니까 2019년 7월에 한 번 왔다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빌라가 안 팔렸어요. 자, 빌라는 통상 2억에서 3억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연식이 오래된 건 천차만별이죠. 1억대도 있고 1억 이하도 있어요. 그렇죠? 반지하도 있고 형편없는 집도 오래된 거 있으니까 빌라는 시세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아까 했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는 아파가 공산물처럼 규격화되어 있는 게 많으나 빌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어찌됐건 빌라 얘기도 중요합니다. 뭐 없는 사람들의 그 사는 데가 빌라라고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얘기를 잘못된 사례를 하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팔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 집은 안 팔리게 돼 있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2019년 7월에 1억 500에 샀다고 합니다. 몇 년식이냐면 1993년식. 등기 전용 평수가 12평. 근데 매도 금액은 1억 3천. 자,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은 처음부터까지 그랬죠.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산 꼭대기에 있어요. 마을버스가 가는 산 꼭대기. 근데 이분이 자기 거 집 자랑을 계속합니다. 마을버스에서 5분 거리다. 공기가 좋다 그럽니다. 집을 사러 온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 사무실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위치 다 파악이 되고요. 스크린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거리, 역가우 거리 다 제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클릭 해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3년 전에 1억 500에 샀던 거를 지금 1억 3천에 팔려고 합니다. 제가 달락달락한데, 그래서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모든 매도인들의 집은 자기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그 집에 대해서 함부로 단점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However, 그러나 정확한 지식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집은 첫째, 로케이션이 안 좋다. 위치가 산꼭대기니까. 두 번째, 1993년식이다. 27년 된 빌라다. 요즘에 이런 벽돌집은 잘 안 산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쌉니다. 자, 왜 제가 이거 싼 가격, 아주 싼 것도 얘기를 하냐면은 천차만별인데, 싸든 비싸든 그 집주인한테는 소중한 자기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제 경험이 많으니까 줬어요. 근데 왜 잘못된 사례라고 하느냐? 작년 7월에 내놨던 집이 안 팔린 이유는 이겁니다.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은 올수리가 되어 있다.
공기가 너무 좋다. 당연하죠. 산 꼭대기 있으니까 공기는 좋겠죠. 모기도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가깝다. 근데 매수자들은 마을버스 근처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전철역 가깝고 시장 가깝고 평지고 이런 걸 그냥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오는 사람들은 90% 가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명도 보러 온 사람이 없다. 뭐 한 명, 두 명 왔다 그래요. 근데 거의 보러 온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하다. 왜? 대부분의 여기서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조정을 해야 강요 안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보다 훨씬 위치도 좋은 건데 1억 500에 팔렸어요. 역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데 이 집은 역에서 30분 거리, 산꼭대기 이런 집을 1억 3천에 받으려니까 팔리겠냐고요. 그래서 부동산 전체에다가 전부 사무실에서 쫙 뿌리겠다는 겁니다. 뿌리라 그랬습니다. 제발. 그러니까 잘못된 사례라는 것은 매도인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해서는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본인의 집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부동산들은 대부분이 죄송한 얘기지만 그 매도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팔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손님이 다른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눈높이만큼 빌라도 보이는 겁니다. 매도인도 정확하게 이게 만약에 급하지 않으면은 계속 가야 되겠죠. 저한테 묻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자기가 작년 7월에 내놨는데 안 팔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는 전혀 급하지 않아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급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뭐하러 이렇게 서두르냐 이거죠. 급한 거죠. 올 가을에는 팔릴까요? 이런 상태면 올 가을에 안 팔리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집은요, 어느 누구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많이 받는 거. 두 번째, 빨리 팔아주는 거. 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만드는 거는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왜 잘못됐냐 그러냐면은 이 전문가 얘기. 더구나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선택을 우선 잘해야 됩니다. 저도 현업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면은 아, 저분이 고수구나. 정말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구나 하면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자기 눈높이만큼 보이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가을에는 경기가 풀리겠죠. 벌써 진단이 틀렸죠.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건데 좋아지라고 보니까 가격은 낮추지 못하겠다. 제가 가격을 낮추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은 그런 주장만 하고 다닐 겁니다. 집은 계속 안 팔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객관적인 지식을 안 하고 귀를 딱 막으면은 그만큼 기간이 길어진다. 평생 안고 갈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자, 어쨌든 매도인이든 매수인, 지금은 매도인의 입장에 설명을 드렸고 본인의 눈높이만큼 부동산은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